얼마 전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아날로그와 거리를 두겠다며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랑스럽게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시작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를 대표하듯 새로운 물건을 발명해 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미국의 공중파 방송에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며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발표가 처음엔 우리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정작 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며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파노튜브에서 이를 특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디지털 장관 고노 타로는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일본은 앞으로 디지털화된 문명을 구축해 모든 행정을 현대화할 것이라 의지를 표했습니다. 그는 플로피 디스크, CD, 미니 디스크 등 구식 기술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행정 절차를 온라인화할 것이다. 현재 1900개가 넘는 행정 절차에서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 등 구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근처 인접한 국가인 한국과 차별화된 행정정책을 펼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은 첨단 기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답답한 아날로그 행정 문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이 칼을 빼든 플로피 디스크는 1960년대에 개발된 기술로 효율적인 저장 기술이 개발되며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32GB의 용량의 정보를 복제하기 위해 2만 개가 넘는 디스크가 필요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관은 팩스와 도장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행정 문화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팩스 사용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럽게 밝힌 건데요.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사이버 안보부 장관이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고 시인의 충격을 안긴 적도 있으며 요시타카 사쿠라나 장관은 IT 업무를 직원들에게 위임해왔다. 다른 직원들이 기술 경험을 갖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 고 말에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구식기술 탈피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호출기는 2019년이 되어서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는데요. 서비스 중단 당시 일본에서는 여전히 1,500명의 가입자가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엄청난 조롱거리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 확진자 수가 엄청난 수로 늘어나자 그래프가 천장벽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려 2022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90년대 버블 붕괴로 이전에 사용하던 문화 선호 및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들의 보수적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일본 시민들의 답답한 하소연이 한때 일본 내에서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이번 한국을 겨냥해 물건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평소 한국보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믿던 일본에서 최근 한국의 기술력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이겨보겠다고 수십억을 들여 물건을 만든 것인데요. 웃긴 건 정작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생긴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구글과의 합작이다 보니 미국 방송사에서 이를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도하던 뉴스 앵커가 생방송 도중 웃음이 터져 방송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입니다. ばかりフォーカスを当てていました。キーの次に何があるのかを見るべき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フェーズにたどり着きましたね。そこで新たに開発されたのがキーを一列に並べたレイアウトで、よりシンプルでまっすぐなキーボード、G ボード、棒バージョンです。このキーボードには一般的なキーボードのキーが棒状に一列に並んでいます。キーを実装する16枚の基板と1枚のコントロール基板の計17枚の基板を直線上に並べて接続します。全長は 1600mm を超えます。幅はわずか 0.064m なので、書類が山積みされているような狭い机の上でも便利です。プロトタイプでは約 2400mm の長さでしたが、短くコンパクトにすることに成功しました。心に刺さりやすい形を追求したら自然とこうなりましたね。冒険しすぎという声もありましたが、長いものに巻かれてはいけないと。無用の長物にはしたくないという思いもありますね。 G ボード、棒バージョンは今までのキーボードの問題点も解決します。あれ、あのキーどこだったっけと
広いキーボードの上を探すことも多かったのですが、このキーボードだと左から16個目が G っていうのがすぐに分かって便利ですね。私は長さで覚えちゃいましたね。23センチのところが S って。今まで大変だった掃除もブラシを一撫でするだけ、猫に踏まれることもなくなり、テレワークにも最適です。このキーボードならもう踏まれることはないですね。これからのキーボード界の希望となるように開発しました。様々なシチュエーションにもご利用いただけます。パーソナルスペースが確保されますので、作業に集中しやすくなります。2人で連弾使用すれば開発スピードも2倍に、新たな友情も生まれることでしょう。綱渡りのようなギリギリの仕事もうまく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進められます。 G ボード棒バージョンは文字入力の利用にとどまりません。開発中のメモリー棒モードを使えばご家族の成長が楽しめます。エンジニアもコードを書けばバグに当たると言いますが、そんな時はバグ取りモジュールを取り付ければせっかくのコードをみすみす棒に振ることはありません。山道でのコーディングで足が棒になりそうな時も転ばぬ先の杖として安心です。プロジェクトの峠も楽に越えられます。末永く使っていきたいですね。あなたキーボードにお茶をこぼす日常茶飯事ですよね。大ボラだと言われてもそこだけは何とかしたいと。お茶をキーボードから避けるのではなく、たらば一層くっつけちゃおうと。私に言わせてもらえればもう無茶ぶりでしたよ。多くの方の悩みに応えるキーボード G ボード湯飲みバージョンは皆さんにお作りいただける DIY デバイスです。円筒形に12枚の基板を配置して1枚につき5個ずつ合計60個のメカニカルスイッチが実装されています。キー一つ一つに魚編の漢字を50音で並べました。あいうえおの代わりにアジ、イワシ、ウナギ、エイ、オコゼ。この魚かなキーでかな入力とお魚入力が切り替えられます。これを実配列ではなく寿司配列と呼びたいと思います。夢のような技術ですよね。熱いお茶を入れるとなんだか入力も早くな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ね。一度開発も行き詰まって万事休すかと思ったんですけど、ここまで来たらお茶を濁すわけにはいかないと。このひらめきは大事にしたい。難解な漢字もそのまま Google に入力して検索すれば読み方がわかります。これまで同様に回路図、基板、ソフトウェアはオープンソースにて公開中。皆さんの思い思いの湯飲み型デバイスをご自身で作って楽しんでいただけます。たくさん作って同時に使用することもできます。専用の茶卓ドックを使えば滑り止めにも TPO に合わせた活用も可能です。해당 영상을 본 해외 반응입니다. 지금 두 번째 보는 중인데 저게 코미디 방송이 아니란 말인가? 일본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셈인가? 새로운 도전에는 박수 쳐주겠지만 웃느라 이미 박수를 다 쳐버렸다. 얼마 전 일본에서 구름을 직접 옮기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이 정도면 세상에 대한 반항 아닐까? 세상이 인공지능으로 뒤덮일 때 일본으로 도망가자. 그럼 살 수 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잠자리채에서 못 참고 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왜 다들 저렇게 진지한 건가요? 저만 웃긴 게 아니죠? 저걸 방송에 내보낼 생각하다니. 정말 일본인들의 발상은 기발하다. 그만 기발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아날로그가 마냥 나쁜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일본은 아날로그가 더 어울릴지 모르겠다. 키보드로 등산을 왜 하는 건가 도대체. 기발하다고 해야 할지 쓸데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 개발팀의 연락처를 구합니다. 저희 스탠딩 코미디 인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연기력을 보니 수준급입니다. 일본에서 이번 출시한 물건의 해외 반응을 보고 앞으로의 개발을 더 진행한다고 하는데 향후 몇 년간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